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주일입니다. 제499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계엄령 선포로는 120회째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지난 4월 11일 사조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기고 돌아왔다 선언한 장면입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트럼프 주니어가 보입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초점은 6.3 대선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정선거 저거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들여다보러 오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국회 헌재 해산의 5월 시민 대혁명을 이루소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사 덕역에 모여서 국회를 점거하는 역사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을 5월 국회 헌재 해산으로 국동의 사나운 날짐승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을 이루게 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 저놈이 코로나19를 만들어서 23년 9월 현재 전 세계 691만 명을 죽였습니다. 미국인은 117만 명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중국몽 가치꾸겠다. 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저놈이 시진핑에게 나라를 팔아넘긴 지 8년째입니다. 중국몽 가치꾸겠다. 저것이 동북공정, 한중합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는 놈들이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이 동북공정 매국과업을 이어받아 윤석열 사기 파면 외환 내란 반란질을 해대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미리 알아 나라를 되찾으려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으로 부정선거 세력 척결, 종중간첩단 척결을 외치며 윤습대전, 반동북공정 전쟁을 개시했으나 4월 4일 시진핑, 이재명, 문영배,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군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일단은 사기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이번에 시진핑에 의해 급조된 6.3 대선도 부정선관위, 보도조작, 여론조작, 사전투표 조작으로 시진핑이 낙점하는 이재명, 한동훈 중에 한 놈이 조작 괴뢰 대통령이 될 것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 공산혁명에서 변절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양산 저택에서 약 100명에 가까운 그 호위 무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이 매국노, 이 문재인의 쌍판떼기를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같이 하겠다.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교 젊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놈이 왼쪽에 보면 4월 27일 날 김정은 지상전 간첩이니까, 지금은 중공 간첩이지만 북한 간첩을 했었으니까 4월 27일 날 USB를 갖다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USB 땡큐 오케이, 김정은에 건넨 문재인 USB 정책, 저게 무엇이냐, 그 실마리가 5월 8일 날 다롄에서 저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2차 중북 정상회담을 할 때 걷고 있는 모습이고, 저 밟았던 발자국을 가지고 동판을 만들어준 놈이 시진핑입니다. 왜? USB 땡큐, 거기에 한중 합방에 관련된, 그리고 땅굴 전쟁에 관련된 모든 지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27일 USB는 김정은에게 문재인이가 건넸고 5월 8일 시진핑에게 건넸고, 김정은 문재인과 함께 동북공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대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4월 27일 USB를 갖다 바치는 저것이 2차 중북 정상회담입니다. 5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시진핑 이때놈이 김정은과 한중 합방을 이루겠다고 5번 만난 장면입니다. 자, 1년 6개월, 1년 3개월 사이에 5번 만나는 정상회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보면 3월 23일 날 문재인 저놈이 이제 구찌 땅굴로 월남을 통일한 저 월맹을 이제 찾아가서 저 호치민 저 동상 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250km 구찌 땅굴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땅굴을 가지고 당신을 도와 한중 합방, 동북공정을 이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요 그래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지난 2월 7일 하얼빈으로 우원식이를 불러들여 갖고 이제 윤석열 탄핵 제대로 해라 지령하는 모습입니다.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는 문형배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 부정선거 의혹의 근원 사전투표를 폐지하라. 저거 폐지하지 않으면 급조된 저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급조된 6.3 부정대선을 우리 국민이 받아야 합니까? 한국민이 수용해야 합니까? 저 전광훈이가 만든 120명 유튜브들조차 이봉규라든지 또 강신업이라든지 이런 새끼들이 6월 3일 날 가망성을 얘기하는데 얘 개똥이다 부정대선이다 이놈들아. 동북 공정 한중 합방의 길 개돼지 아니라면 6.3 대선은 거부해야 마땅한 겁니다. 김문수 거부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번 시진핑의 외환 내란 반란군의 핵심 세력은 102명 한중의원연맹이 있는 국회인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또 26명 한중의원연맹 국힘당도 외환 내란 반란군의 핵심 세력인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 저놈들이 12월 14일 날 최소한 12명이 이 윤석열 탄핵에 손을 들지 않았으면 탄핵은 못 갔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황우여 중공 간첩들의 국힘당은 이번에도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탁하였습니다. 저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저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중공 당교에서 조종하는 것을 아직도 모릅니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중에 중앙부정선관위는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한동훈을 최종 후보로 세울 태세입니다. 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놈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중에 있습니까? 또한 4월 4일 문영배 헌재로 하여금 8대0으로 윤 파면을 선고케 했던 시진핑은 죽음을 협박하여 5월 중에 조희대 대법원으로 하여금 12대0으로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 태세입니다. 불쌍한 개돼지 애국국민은 중공간첩 전광훈의 120명 유튜브 연합과 더불어 김문수, 한덕수의 희망을 걸며 시진핑 선관위 보도조작, 여론조작, 사전투표 조작에 또 속아 넘어갈 태세입니다. 시진핑의 국회 외환 내란 반란군을 보십시오. 102명 한중의원연맹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26명 국힘당 의원이 저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14일 윤 사기 탄핵 소추에 국힘당 26명 중에 최소한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저걸 주도했던 놈이 권영세, 권성동이고 또 주호영이라고 하는 놈이 저 한중의원연맹에 들어가 있어서 국회 부의장을 꿰차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헌재 반란군을 보십시오. 8명 반란군입니다. 4월 4일 8대0 윤 사기 파면 헌법 개판관들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 시진핑의 협박, 죽음의 협박 앞에 정형식이라고 하는 놈이 넘어갔고 김복형이라고 넘어갔고 조한창이 넘어갔고 김형두가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래도 시진핑의 반란군이 아닙니까? 시진핑의 대법원 반란군 명단을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조희대, 이동원, 우준석, 노태학, 전대엽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X표 대신 삼각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넘어갈 때 정형식 협박받았나 오른눈 충혈은 체제 저항, 체제가 무슨 체제입니까? 시진핑의 체제에 대한 저항 징벌이 아닌가. 저는 이제 12명, 14명, 총 14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피 신청을 했고, 한 명은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13명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기피 신청해서 12명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시진핑이가 이제 눈 아래다가 레이저를 쏘든지 뭐 해갖고 이 협박을 해갖고 12대0을 만들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삼각표를 했습니다. 개 돼지들이여, 이래도 국민 저항권 때가 아닙니까? 5월 16일, 5월 17일에 국회를 점거해야만 나라를 살립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 이 운동에 자연인 윤석열이 앞장서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과 애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고위직이 거의 대부분 시진핑이 뿌리는 중공 간첩들로 채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국회 102명 한중의원 연맹, 법원 헌재의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군검경의 신원식, 김선호, 손식, 심우정, 오동훈, 우종수, 이호영 등을 보았습니다. 선관위의 노태학, 김용빈, 그리고 17개 시도 선관위와 또 고등법원 그 판사들 등도 죄다 시진핑, 이재명, 문영배,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군에 가담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문영배, 헌재의 윤 파면 선고 또한 거짓 사기 재판인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따라서 6.3 대선을 시진핑 선관위 보도조작, 여론조작, 사전투표조작으로 치르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한중합방을 당하여도 싼 나라라는 증빙입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애국 국민은 오직 한 가지 수단, 국민 저항권으로 외환 내란 반란군의 지휘본부인 국회를 점거하고 6.3 대선 이전의 국민 주권으로 국회와 헌재 해산을 명령해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상식도 모르면 나가 되져도 싼 인생들입니다. 시진핑이 장악한 대한민국, 한덕수는 알까 했는데 한덕수는 알아야 합니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내팽개치고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나 대통령 되겠다 하고 나가면 저놈은 시진핑의 시녀고 하녀고 이 괴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진핑, 이재명, 문영배,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군의 군검경을 지휘했던 놈들입니다. 신원식, 김선호, 손식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외쳤는데도 모르고 자빠져 있는 놈들은 개돼지입니다. 신원식 저놈은 계엄령을 반대했고 또 2월 6일 날 저 헌재 재판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꾸짖었던 놈입니다. 계엄령은 안 된다라고. 심우정, 이놈이 위대한 놈인 것 같지만 이놈도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동훈이 공수처장, 가루가 돼서 날려버려야 될 공수처의 수장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제 어느 놈들은 이놈을 경찰청장 만들려고 띄우고 있습니다. 이호영이 경찰차장, 이 새끼들이 군검경을 지휘하고 외환 내란 반란군에 이 앞장서서 총칼을 들고 싸웠던 놈들이 바로 요 놈들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시진핑, 이재명이 급조한 6.3 부정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 국민이 국민 저항권으로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전한길 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보냈는데 사전투표 개혁안 공개, 선관위 긴장 중, 거부하면 불복운동 경고장 날렸다. 이제는 말이죠, 불복하면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겠다. 5월 16일, 17일 금요일, 토요일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의 해산을 명령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기를 요청합니다. 시진핑, 문재인의 동북공정 한중합방을 막아야만 나라를 살립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되찾아야만 합니다.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 헌재 해산을 명령하면 끝날 일입니다. 저 나라를 팔아먹은 저 문재인이 동북공정 중국몽 함께 하겠다가 지금 국민 저항권에 의해서 찾아지느냐 아니면 시진핑의 나라로 전락하느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형국, 즉 한미 동맹의 파국을 면하려면 이재명, 한동훈을 괴뢰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시진핑의 6.3 부정 대선을 파탄내야만 합니다. 합헌적 방법은 국민 저항권, 국민 접권으로 국회 헌재를 해산하는 방법입니다. 한미연합군이 12월 3일 확보한 선관위 전산체제 부정투개표 조작의 증거와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공 해커들의 부정선거 개입 증거를 ASAP 전면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애국 국민은 5월 16일, 17일 양일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여 사전투표 폐지하라, 아니면 국회와 헌재의 해산을 국민주권으로 명령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 앞 집회를 보장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방안에서 한덕수 대행의 사전 부정투표 척결 의지를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저항권에 앞장설 의지를 확인하고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의 그래픽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아웅산 수치가 구금되고 이제 군부, 저 시진핑이가 부리는 군부가 장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21년 8월 30일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장면이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바이든 때지만 저 짓은 누가 했느냐? 오바마가 시진핑과 약조하여 저희를 했다. 왜? 오바마 3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하여 20년도 11월 달에 부정선거에 중공이 개입한 대가로 저 미얀마와 아프간을
시진핑의 영향권 아래 내주었다. 오른쪽에 보면 6.3 부정선거, 이제 시진핑에게 대한민국을 내줄 차례다. 트럼프 주니어는 와서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날 중국인, 오른쪽에 보면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 저게 3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저것과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선관위 간첩 주일 미군 기지 압송했다. 이 선관위가 갖고 있는 부정선거의 데이터들을 ASAP, as soon as possible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 헌재 윤석열 사기 탄핵 부정선거 불인정을 무효로 선포해야 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무효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이걸 못해요? 국민저항권은 6.3 대선은 무효다. 왜?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됐지 않느냐. 국민저항권이 정면에 나서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살릴 것입니다. 명분은 사전투표 폐지 없인 6.3 대선은 원인 무효다. Stop the steal, save Korea 외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중앙에 보면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일 1박 2일간 방한합니다. 한독수의 딜레마, 과연 대선 레이스 완주할 수 있을까 시진핑이가 띄우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추파입니다. 이 한독수는 이 양다리를 걸치기의 명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선을 부정선거 없이 관리해야 될 한독수가 이거 다 팽개치고 나 대통령 선거 나간다 하면 저놈은 시진핑의 꼭두각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12월 3일 계엄령을 국민저항권 국회 헌재 해산 시민 대혁명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동북공정자금을 사랑제일교회 헌금으로 세탁하여 받아 쓰는 중공간첩 전광훈이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4월 2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윤 대통령을 모시고 5.16 혁명을 하겠다 거짓 선전선동을 또 시작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놈입니다. 황중선 장군이 그 밑에 기어들어가서 혁명하겠다고 하는데 국회 해산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사실쯤은 알고 움직이길 권면합니다. 육사 저는 공사를 나왔고 황중선에는 같은 해 임관을 한 장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전광훈의 사기 외계에 그만 침묵하시고
그만 침묵하시고 공개적 불심판으로 5월 중에 국민저항권 국회점거 국회 헌재예산 윤 대통령 복귀라는 이사에서 46장 11절 극동의 사나운 날짐승을 이루시는 시민 대혁명의 역사 펼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윤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과 세이브 코리아 세력과 손현보, 이 겁쟁이 손현보, 이놈아, 이제는 나와서 국회를 점거하는 일을 해라. 네가 중공 간첩단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세력이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국회 앞 24시간 농성, 사전선거 폐지, 개선치 않으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 헌재를 해산하고 윤 대통령 복귀를 국민주권으로 명령하겠다 선언하고 실행하는 시민 대혁명의 대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전광훈이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가 보입니다. 그 밑에 돈 세탁이 뭘까? 동북공정 자금이 저쪽에 헌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10월 22일, 저때가 언제입니까? 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 들어가서 이제 USB에 담겨져 있는 이 전략들을 보완하고 해갖고 최종적으로 동북공정이 이렇게 간다. 19년 6월 달에 그 일을 하고 이제 4개월이 지난 19년 10월 달에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는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나는 광화문에다가 국민들을, 애국 성난 국민들을 가두는 역할을 하겠다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나는 시진핑의 보좌를 꽉 잡고 있다. 거기에서 돈줄이 사랑제일교회로 들어와 세탁되어 내한테 들어온다. 이것을 선언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개돼지 목사 잡노 권사 이 새끼들이 저놈을 따라가서 개똥구멍을 빨고 있습니다. 황중선 장로도, 황중선 장군도 똑같이 이놈의 개똥구멍을 빠는 그런 장군이 되지 말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밑에 독소리가 보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소리를 부르며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저는 사나운 날짐승을 더 좋아합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불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합작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중국만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 매국노 문재인과 오른쪽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 이 두 놈을 때려잡는 윤습 대전이 진행 중입니다. 천멸중공,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천멸중공,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불내려 죽이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브리핑을 듣는 사람들은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와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저 의미를 이제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 바로 전날 4월 10날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강요들 앞에서 중공의 해킹 증거를 잡았다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곧 외환 내란 반란군은 섬멸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과 그리고 문형배와 그리고 전광훈은 곧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6.3 대선은 시진핑이가 만들었습니다. 2월 7일 날 우원 시기를 저 하얼빈으로 불러내어서 윤석열 탄핵을 제대로 해라 지령한 후 문형배에 의하여 4월 4일 팔대빵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은 이러한 시진핑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이 공산혁명을 때려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것을 우리 20대 30대도 이제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 16일 5월 17일 온 국민이 저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를 점거하고 이제 6.3 부정 대선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해야 된다. 왜? 4월 4일 문형배의 8대빵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파면은 사기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는 이제 국민 저항권, 국민 주권이 헌재와 우리 국회를 해산하는 그 역사,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명령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완벽하게 경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다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오신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합동작전으로 선관위와 연수원에서 확보한 선관위 전산체제의 부정선거 포렌식 증거와 99명 중공 해커들의 자백 증거들 공개하시오.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 예비역들이 일시에 국회로 몰려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치 않으면 6.3 대선을 보이콧하고 국회와 헌재를 해산하고 윤 대통령 복귀를 명령할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 대혁명의 역사를 견원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예언의 말씀을 따라 12월 3일 극동의 사나운 날짐승의 반열에 들어선 윤 대통령의 복귀만이 대한민국 한미동맹 구출의 정답인 것을, 또한 동북공정 한중합방 반국가 세력 척결의 해담인 것을 트럼프 주니어가 확인하고 보고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개똥같이 한덕수가 대안이다. 이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 그리고 좌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겁쟁이 저 한덕수가 대안입니다. 이 개똥같은 보고가 트럼프 주니어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를 아시고 미국과 한미동맹의 천멸중공 대전략을 집행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천멸중공 대전략입니다. 관세 전략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곧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암살도 갈 수 있다. 야, 이재명이가 될 만하면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3 한미동맹부터 고하면은 저런 걸 다 피하고 천멸중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습대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당신 트럼프 대통령과 합작하여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윤석열 대한민국 한미동맹 구출작전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리 중앙에 보면은 이제 145% 관세, 245% 관세 이런 것을 때리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CIA 암살 교본에다가 2월 달에다가는 이제 내가 명령하면 죽일 놈 죽여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털시 게버드가 중공 해커들의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는 미국과 한국과 아프리카 이 모든 것일 겁니다. 이걸 잡았다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천멸중공, 천멸중공. 하나님께서 시진핑, 이재명, 그 다음에 저 신원식 이런 놈들을 죽이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왼쪽에 그래픽을 본 7월 13일 기적이 벌어집니다. 오른쪽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미동맹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12월 3일 계엄령은 트럼프와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에 보면 전군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 지시 비상계엄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이었습니다. 12월 3일. 그리고 4월 11일 이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대한민국을 내가 구하겠다.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앞장서셔서 5월 16일, 17일 국민저항권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국회를 에워싸고 5월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장서서 담을 넘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 한독수는 이 대통령 나온다 저 시진핑에게 놀아나지 말고 이제 경찰을 장악해갖고 경찰이 이호영 경찰차장 이 간첩 새끼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 간첩 새끼들을 모가지를 졸라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니들은 비껴서라. 이 역사가 5월 16일 17일 벌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사실상 오바마 3기 행정부 때 21년 2월 1일 미얀마를 중공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탈레반에 의하여 아프간 카불이 점령되고 8월 30날 수많은 장비와 시설들을 두고서 저 오바마 3기가 패퇴하는 그 아프간 철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6월 3일 날이면은 한미 동맹이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한미 동맹의 상실을 이제 가져오는 6.3 부정 대선이 치러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대한민국에 보내는 이유는 6.3 부정 대선은 하나만 하다. 따라서 6.3 부정 대선 전에 5월 16일, 5월 17일 국회를 에워싸고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국회와 헌재의 해산을 명령하고 4월 4일 저 부정 사기 탄핵 재판은 무효였다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이 방법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을 구할 수 있다는 이 대전략을 들여다보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근거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98% 완전한 것을 100% 완전한 것으로 돌려드리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에 의하여 구출할 줄을 믿고 이것을 제안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다른 바울의 선언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생명과 목숨에 대한 바울의 실수를 보았고,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바울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에 대한 바울의 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대에 안 세운다. 바울은 믿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선포를 실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각 성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적 생명, 조회와 하이가 되살아났다. 부활되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바울이 뒤집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개똥이다. 바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왜? 바울 신학자들이 이 교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울 신학 거짓의 원천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별하신 영적 생명, 조회와 하이, 육적 목숨, 푸시케와 네페슈를 바울 신학자들이 이거 구별할 필요 없다. 라이프, 생명이 목숨이고 목숨이 생명이다. 피지컬 라이프, 스피리추얼 라이프 구별하지 말아라. 한 단어로 오역하여 사용하는 거짓 때문입니다. 위에 보면 바울의 실수를 거짓 신학이 고소했고 2000년간 우리 이 믿는 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어느 놈이 신부와 목사 이 새끼들이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바로 가르치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1번 예수님의 선포와 바울의 선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최후의 심판대에 설 일이 없다. 바울의 실수 심판대에 누구나 선다. 이거는 잘못됐다. 복음신학의 개혁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위대한 예수님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옥에 갇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 중에 2%가 잘못된 교리가 저 유대교 신학에 의하여 이제 기독교 신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틀린 것을 제가 아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2000년간 믿음의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100% 이 복음 중에 2%는 가짜인 것을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알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요한 신학자들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심판대 서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건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심판대에 선다고 함으로써 실수한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여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99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